얼마면 돼요. 맞아요. 시작하니까 너무 한국 사람들의 잘못된 허영심이나 편리성을 추구하는 성향을 너무 자극하는 단어들의 나열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까지 더 이렇게 대출을 일으켜야 안전한 비율이며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아웃풋을 낼 건지에 대해서 또 명확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대부분 안녕하세요 대표님, 자기소개해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저는 G2K 브랜딩에서 배문진 대표님, 장사 건프로님과 함께 브랜딩 사업을 하고 있는 김도현이라고 합니다. 공간 디렉터 김도라고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도 처음에는 직장을 다니시다가 사업을 하셨잖아요. 사업을 하신 이야기 조금 궁금하실 것 같아요. 별반 다르진 않고요. 지금 자영업하시는 분들은 크게 시작은 다르지 않은데 저는 좀 돈 욕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부터 집안이 장사를 계속 해오셨고 부모님이랑 거의 장사를 계속 같이 하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회사를 다니면서도 혹은 무슨 일을 하든 두 가지에서 세 가지의 일을 계속 같이 했던 것 같아요. 회사 생활을 하면서 미래를 위해서 무언가 또 플랜 B를 짜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관심 있었던 카페를 인수하거나 차근차근 좀 확장을 좀 해왔던 것 같아요. 처음 하신 사업은 뭐시죠? 개인 외식업으로 처음 했던 사업은 이제 이디야 커피 400호점대였으니까 이디야가 상당히 스코어가 좋을 때였죠. 네. 그래서 이디야 2개 했었고 엽떡도 했었고 헬스장도 해봤고 이것저것 많이 해봤습니다. 이디야 하시고 팔고 나오시거나 네. 이런 과정들이나 저희랑 사업하고 프로젝트 할 때 안목이라고 해야 되나요? 제가 좀 뛰어난 편이죠. 네. 그 사람들이 이게 안목을 가져야지라고 가르쳐지는 건 아니잖아요. 맞다 틀리다의 개념은 아닌 것 같고 수요 공급에 대한 게 항상 컸던 것 같아요. 제가 사업하면서 우리가 농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많이 드리는 게 결국 어떤 한 사람이든 브랜드든 한 매장이든 한계점은 무조건 있거든요. 무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무한하고 영원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명확하게 어렸을 때부터 인지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하고 있는 사업이 언젠가 흐려질 수 있다. 외부적 요인이든 내부적 요인으로. 적정한 시기에 엑시트를 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건 스타트하는 시점에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남들이 갖고 싶은 게 뭘까 상대방의 욕구나 욕심 속에 있는 욕망을 보고 투자를 하려고 하는 편이죠. 왜냐면 그 당시에 이디야를 예로 들면 이디야라는 건 누구나 그때 하고 싶었거든요. 아직은 젊은 사람들이 자영업을 많이 안 할 때라서 그 욕망에 투자를 한 거죠. 그 다음에 했던 여러 가지 일이나 현재 제가 브랜딩을 하는 것도 사람들이 이렇게 계속 하고 싶어 하는 걸 파악하고 농도 관리를 저를 희석시키지 않으려는 노력을 항상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진행하다 보면 네. 대표님께서 인테리어나 뭐 색감이나 이런 전체적인 큰 틀에서의 기획들을 하시잖아요. 그런 것들이 결과물로 보면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일반적인 혹은 대중적인 분들이 잘 안 하시는 색감이나 그리고 안 하시는 뭐 인테리어 디자인이나 컨셉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그거를 이제 선택하시는 대표님만의 뭐 기준 이런 것들이 좀 있을까요? 사람들이 원하는데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두려워하지만 하면 좋아할 것을 찾는. 기본적으로 저는 상대방의 욕망이나 아니면 대중의 욕망에서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좀 거창일 수도 있지만 약간 전체주의식 교육을 받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삐져나오는 것에 대해서 싫어하는데 사실 삐져나오면 그걸로 인해서 오는 그 일탈의 쾌감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 적정한 범위 내에서 일탈의 쾌감을 줄 수 있는 공간이란 무엇인가, 브랜딩은 무엇인가라는 그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네. 어디에다 고깃집을 차리고 싶은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까요? 네. 혹은 카페를 하나 차리고 싶은데 인테리어 비용이 얼마 들까요? 근데 이 질문이 어떻게 보면 질문 자체가 좀 잘못된 거잖아요. 평당이라던가 이런 예산에 대한 단어보다는 내가 지금 얼마나 예산을 가지고 있고 얼마까지 더 이렇게 대출을 일으켜야 안전한 비율이며 또 이걸 통해서 내가 어떤 아웃풋을 낼 건지에 대해서 또 명확한 계획을 세우셔야 되는데 대부분 얼마면 돼요. 맞아요. 시작하니까.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상담을 통해서 예산이 총 얼마 되시냐를 물어보고 할 수 있는 예산이시면 하시라고 하고 아니면 이 예산으로 안 됩니다. 좀 더 돈을 모으신다던가 아니면 이 예산으로 가능한 다른 아이템을 한번 찾아보시죠 라고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사실 이제 개인적인 영업 욕심이라던가 이런 게 있는 파트에서는 뭐 프랜차이즈나 아니면 인테리어 업이 위주이신 상황에서는 사실 어떻게든 엮어가야겠죠. 그러다 보면 잘못된 판단 기준을 심어주게 되는 게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을 비난하고자 함이 아니고 사람이니까 그런 언밸런스는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표님 브랜드 리틀 방콕이 저는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리고 이걸 조금 더 마케팅에 투자를 한다든지 외부로 알리고 하면 확장 가능성도 있고 이런 욕심은 잘 안 보여요. 그래서 혹시 이유가 있는지. 제가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혹은 제가 사업을 해오면서 제가 과연 어떤 수준까지 어느 범위의 사업까지를 제가 그래도 꽤 괜찮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리틀 방콕은 그래도 저랑 인연이 있고 저랑 함께 일을 해봤거나 그래서 서로 간의 인적 보증이 어느 정도 있어야 저도 최선을 다할 수 있고 상대방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저나 저희 직원이 기민하게 대처해 줄 수 있는 범위란 무엇일까, 그 범위를 넘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래서 사실 폐점도 하지만 그래도 꽤 괜찮게 살아남아 있고 고매출 매장들도 있고요. 물론 점포 수가 많은 것도 중요하겠지만 저한테는 저의 농도 관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요. 최근에 한 점포를 저희가 폐점을 했어요. 자랑스러운 얘기는 아니지만 여러 가지 개인적이신 문제랑 또 어느 정도의 전략 실패도 있겠죠. 그렇게 결정하고 저희 점주님이랑 저희 다 같이 맛있게 술 먹고 파이팅 했거든요. 이게 정리가 되면 우리 또 다른 거 같이 해보자. 그렇게 할 수 있는 이유는 과정에서 저희가 최선을 다했고 상대방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저도 최대한 많은 걸 더 서로 나눌 수 있고 그분께서도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가맹 사업을 하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관계를 유지하려면 많은 점포 수가 중요한 게 아니겠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을 하긴 해야겠지만 그 과정이 너무 인위적이거나 외부의 조력을 통해서라면 사실은 좋은 결과가 나지 않을 것 같아서 제 사업 부분에 좀 보수적으로 임하고 있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네, 매년 올해 자영업이 최악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올해도 당연히 폐업이 굉장히 많고 가게 부채도 돌고 되게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근데 이 시기에도 당연히 돈을 버는 사람은 있습니다. 돈을 버는 사람과 열심히 노력하지만 못 버는 사람들의 차이, 대표님이 생각하시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당연하지만 운이 좋아야 되는 것 같고 예전에는 운칠기삼이라는 말을 많이 하셨잖아요. 네. 그게 어떤 세부 조건을 차치하고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지만 지금은 운칠복삼인 것 같아요. 운의 복까지 겹쳐야 되는데 과연 이제 운과 복이 겹쳐서 나한테 왔을 때 내가 그걸 받아들일 수 있는 충분한 바가지가 만들어져 있느냐 아니면 준비 안 해놓고 와서 빨리 휘발시켜버릴 거냐의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아직도 젊은 에너지로 혹은 관록에 있는 장인 정신으로든 개인 브랜드를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의 지속성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저도 사업하면서 한 달에 상상할 수 없는 돈도 많이 벌어보기도 하고 상상할 수 없는 돈으로 엑시트도 해보고 하지만 결국은 지속성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많이 유튜브를 보시면서 혹은 저희 영상 보면서 쟤는 뭐 예산이 많으니까 쟤는 뭐 젊으니까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은 내가 얼만큼 미리 준비하고 받아들일 바구니나 혹은 바가지를 만들어 놓고서 나한테 오는 기회를 받아서 최대한 저장해서 오래 끌고 갔냐의 문제인 것 같고요. 기회가 없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상황은 안 좋지만 그렇게 치면 아무것도 하면 안 되겠죠. 그냥 어디 무인도 가서 살아야죠. 근데 해야 되니까 해야 된다라는 관점에서는 우리가 과연 어떤 준비를 하고 최대한 하면 안 되는 것들을 안 하면서 성공을 기다리고 온 걸 어떻게 받아들여서 활용하고 지속시킬 거냐라는 문제이기 때문에 약간의 번외 얘기지만 유튜브에 나오는 누군가의 성공 스토리나 SNS에서 나오는 누군가의 만석샷이라던가 뭐 이런 걸 부러워하실 게 없는 게 그게 사실이 아닐 수 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번 달에 장사 잘 되고 다음 달에 폐업할 수도 있고 그거는 그냥 세금 한 번 내면 자빠질 수 있는 게 자영업이기 때문에 그 누구 걸 보고 부러워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희 보고서 야, 쟤네들은 장사가 아니고 원자재가 안 되는데 말로 돈 번다 이게 부러워하실 필요도 없어요. 이것도 돈이 다 들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시고 오래 가져가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한테 상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안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의 아래에 제가 고정 댓글로 제 이메일 주소랑 이렇게 남겨놓도록 하고요. 저희 회사 자체에 또 홈페이지 문의란도 있고 뭐 인스타그램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채널로 문의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답변을 빨리빨리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인터뷰 채널이 처음이라 좀 미흡하긴 하지만 조금 더 다듬어서 다음에 또 한번 초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